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상담 전공도 했는데 철학도 같이 전공을 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깊은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겠죠. 부모 형제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역시도 정말 잘 골라야 되고, 또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나 또는 배우자, 연인 잘못 만나면 인생 날아가는 거죠. 성공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내가 가장 관계 맺기를 밀접하게 하고 있는 5명을 쭉 적어보면 그 5명이 본인의 5년 후, 10년 후 미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담 영역에서 제가 확인을 해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정말 인생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정도를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큰 실패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리학과 동양 철학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담 임상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해온 저의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이제 손절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훨씬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지배성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가까이 두지 않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연극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극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타인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본인에 대해서 예쁘다, 너는 참,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까운 대상에게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교적이고 처음 만나면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간이나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친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싹싹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이 그 연극성인 사람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에 대한 배려도 많고 되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고 배려심 많고, 이런 사람을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할까요? 왜냐면 그 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타인의 사랑과 관심, 그래서 결국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규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열등감과 피해의식 또는 시기 질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는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자기의 깊은 이야기까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개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되게 좀 약한 척 또는 이제 되게 불쌍한 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본인의 힘든 이야기라든지 또는 본인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개방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기 개방들이 어느 순간 지나면 약간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연극성인 어떤 사람이 본인의 어린 시절에 힘든 것들을 얘기했고 그런 측은함을 계속 발동시켜서 상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얻었는데, 그래서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전화를 받아주고 또는 힘들 때마다 약속을 잡아서 위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바빠서 그걸 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그걸 해주지 못했을 때는 태도가 확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이렇게 약한 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섭섭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나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때로는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딱 거절당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화가 나거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동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근히 디스하고 까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는 거죠. 뭔가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데 만나고 나면 뭔가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색이 풍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났는데 근데 너 있잖아, 누가 그러던데 너 이래? 하면서 나의 단점을 슬슬 이렇게 끌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슬슬 긁는다고 하죠. 이런 수동 공격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투나 시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친해지거나 관심을 좀 본인에게 덜 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굉장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느껴서 또 공격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는 이제 파괴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막 휘말리다 보면 특히 이제 그런 측은지심이나 결핍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역시도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경우에 훅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굉장히 파괴적인 나 역시도 이제 심적 에너지가 다 쓰여서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연극성 성향이 있는 분들은 빨리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곁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시시스틱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역시도 이제 지배성이 있는 거죠. 타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성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랑 이제 지배성이라는 키워드는 동일한데 그 프로세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성이신 분들은 사랑과 관심, 애정 이런 결핍에서 오는 거라면 날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웅대한 자기상과 관련돼서 끊임없는 찬사와 특권의식,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핵심인 거죠. 근데 뭐 날시시스트는 워낙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권의식이나 특별 대우를 원하기도 하고 또는 공감 능력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래 함께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잘 가려내야 되는 게 역시 내현적 날시시스트들이겠죠. 그들은 이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현적 날시시스트는 누가 봐도 내가 잘났고 찬사를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누가 봐도 이제 싫어서 피할 수 있는데 내현적 날시시스트들은 잘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수줍고 공손한 그런 느낌인데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본인의 신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사실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 얘기는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얘기를 했을 때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날시시스트들은.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거나 넘어가 버린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나의 얘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아요. 가끔은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나 긍정적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나는 좀 별론데? 또는 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거나, 좀 섭섭하지만, 그 정도에서 머무는데, 날시시스트들은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웅대한 자기상의 손상, 그리고 자존심이 손상되기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논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복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복수의 형태로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날시시스트로 판별을 해볼 수 있고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악성 날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급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들의 기본적인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 날시시스트들은 절대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대상일 경우에는 100% 다 손절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족이거나 직장 상사인 경우에. 그래서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찬사나 공감이나 특히 이제 에코이스트라고 불리는 분들 또는 ESP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잘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날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 이면에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 안에 나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피하면 좋은 대상은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A군, B군, C군 해서 분열형, 분열성, 회피형, 연극성, 자기애성, 의존성, 뭐 강박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격장애급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위에 혹시 내가 성격장애급이 잘 안 보인다, 내 주위에서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본인이 성격장애가 아닌지. 왜냐하면 성격장애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센터에 오지 않습니다. 병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농담이긴 한데 본인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국가 간 전쟁도 만들어낼 정도로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터지거나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질투를 나에게 느끼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평소에 내가 뭔가 잘 안 되거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위로는 잘 해주는데 내가 무언가 잘 된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폄하를 하냐면 그것이 나의 특성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기본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 또는 이제 운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토익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평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친구가 갑자기 뭐 이번 시험 뭐 별로 안 어려웠잖아, 좀 문제가 쉬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미묘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을 다녀와서 머리가 잘 돼서 이제 스타일이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야, 너 인물 산다, 너 머리 예쁘다, 야, 너 오늘 스타일 괜찮네, 이게 아니라 미용사 실력이 좋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내가 잘못된 것,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마치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건데, 정작 내가 잘 됐을 때는 쌩까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의 프로세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힘들거나 낮은 상황을 유지해야지 그 상대적 비교 속에서 내가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 거고, 상대가 높다고 했을 때는 한 사코 까내려야지 그 낮은 자존감이 상처를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됐을 때 까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나의 앞길을 막는 정도의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동양 철학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유와 생각들을 해놓은 게 이제 동양 철학이죠. 왜냐면은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분석 대상으로 봤는데 동양 철학은 관계성에 주목을 했거든요. 이제 유기체적 사유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자에 보면 예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꼭 어떤 통제나 예의 범절, 규칙 이런 걸 떠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맺기.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떤 예의 한 일종인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냐면요, 공자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근지 즉 불손, 원지 즉 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과 이제 군자를 나누는데요, 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예의를 모르고 불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을 모르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대사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반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좀 더 예의를 지키고 좀 더 서로가 공손해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예의라는 것은 어떤 거리두기나 경계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점점 확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고 한 명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자기 얘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어느 순간에는 그 친구가 지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전화하자마자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고, 길게는 한 30분, 1시간 동안 쏟아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할 말 다 하고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늦은 시간, 새벽까지도 막 전화를 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격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해서 상대가 전화를 좀 받아주지 않거나 또는 이제 그걸 조금 거절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라든지 자기 반성적 사유를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슬슬 이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든지, 또는 연극성 성향과 비슷하게 수동 공격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망이 돌아온다면 공자가 말하는 이제 소인의 부류에 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동호회, 낚시 동호회 같은 데에서 만났는데 낚시를 갈 때 그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거나 또는 이제 차가 없어서 그냥 내가 항상 태우러 갔던 거예요. 태우러 가면 훨씬 더 이제 멀리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태우러 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소한 뭔가 매번 이제 그렇게 멀리 태우러 간다면 뭐 간식을 좀 준비해 오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면 기름값을 좀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당연한 듯이 하는데, 또 그래서 오늘은 데리러 갈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오늘은 네가 스스로 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갑자기 불같이 좀 화를 낸다든지 섭섭한 티를 낸다든지, 그 다음부터 좀 관계가 소원해진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대부분 이제 소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손절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손절하는 대상 중에 하나는 사이비입니다. 공자 이제 논어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사이비,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사람. 그걸 이제 가라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벼밭에 이제 벼 옆에 나 있는 잡초인데 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벼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하지만 잘 표시가 안 나는. 그래서 공자는 이를 덕의 적이라고 했어요. 덕이라는 것은 동해 철학, 특히 이제 유학에서 굉장히 높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군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품, 내적인 힘, 어진 마음, 이런 거라고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치는, 곁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검은 속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되게 청렴결백하고 마을에서 되게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위의 평판이 다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왜냐? 교원 영색하기 때문입니다. 교원, 말을 교묘하게 하고, 영색, 얼굴빛을 좋게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인자하고 군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속내는 굉장히 본인 이득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수레가 요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군자의 또 하나 덕목이 뭐냐면 문질빈빈, 외적인 꾸밈과 내적인 본질이 모두 다 아름다워야지 군자거든요. 근데 질승 문즉 야, 문승 질즉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만 있고 꾸밈이 없으면 굉장히 약간은 투박하고 촌스럽다고 했고, 외적인 꾸밈만 있고 본질이 없으면 빈수레가 요란한 거죠.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빈수레가 요란한 것보다는 고루하고 재미없고 좀 투박한 사람이 더 낫다고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도 옆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큰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겉으로 잘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가장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사이비가 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적 사유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는 나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 점검해 볼 수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심리학 철학의 자기 성장의 기본이 자기 객관화잖아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은 나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옆에 꼬이지 않습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들이 있는데요. 내담자가 이제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신경증적인 상태에서 뭔가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인연이에요. 희한합니다. 그거는 뭐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제 운명신경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융이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무언가 나 자신이 성장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다가온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애착이론에서도 불안정 애착, 집착형과 회피형 성향을 안 만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나 자신이 스스로 안정형 애착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